예. 우리 남행 아카데미 우리 회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이 1월 달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곧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행 아카데미도 이제 거의 종강식에 도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원래는 그 이상필 교수님께서 동강 김무원과 남명조식에 대해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상필 교수님 조금 힘드시다 해서 그 다음 주 2월 다음 주 계획됐던 김덕한 교수님께서 성제 허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주 중대한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덕한 교수님은 그 사실은 우리 지역학 진주 지역학 그 연구소를 맡으시면서 이 지역에 많은 자원을 발굴하고 이 또 남명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 그 남명의 이후에 실학의 주류 흐름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성재허전 선생과 구인회 회장과의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하는데 구인회 회장의 할아버지인 만해 구현호 선생을 중심으로 오늘 발표를 할 겁니다. 이 논문도 지금 투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좀 시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곧 채택돼서 논문이 발간될 계획입니다. 김덕환 교수님 그 마이크를 켜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제가 여기 네네네. 간단하게 그 뭐 교수님 소개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소개는 조금 전에 아, 네, 다 하신 것 같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경상국립대학교. 현재 저는 학과는 중어중문학과에 소속으로 또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저희 경상국립대학교에 있는 경남문화연구원 원장과 진주학연구센터 센터장 등을 맡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 미력하나마 뭐 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남명연구소에서도 지금 현재 남명학 예. 오늘 지금 현재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네. 보입니다.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 정신 뿌리 형성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자꾸 이게 지금 비디오 화면이 자꾸 꺼졌다가 이게 지금 접속이 좀 불량한 것 같은데 아마 음성은 괜찮으니까 크게 강의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강의할 때 제가 성제 허전의 실학 사상과 교육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 있었고 이번에는 저희가 그 진주시에서 지금 현재 저희 경남문화연구원에서 진주학 관련 연구 프로젝트 5년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올해가 4년째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 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찾는 것이 이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오늘 발표할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을 목요일 날 다시 진주시장에게 보고하는 아마 그런 절차가 또 저희는 갖게 되고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카톡방에서도 우리 김기찬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글을 좀 실어 주셨지만은 성제 허전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 기업가 정신과 남명 사상과 기업가 정신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토요일날 굉장히 나 휴가 중요한 내고 한번 가. 언제 갈까? 역할을 맡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조금 넓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만큼 실제적으로 이분에 대한 내용은 잘 알려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컨대 실학자라고 할 때에 우리가 다산 정약용이나 반개 유형원, 성호 이익, 뭐 지봉 이수광, 수남 안정복 이런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덜 알려져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남명학을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이분이 없어서는 남명조식의 사상을 근현대로 이어지게 되는 그 연결고리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분을 중심으로 앞부분은 대략적으로 조금 간략간략
주로 인조 때 태어나셔가지고 고종 때까지 활동하.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네. 잘 안 들립니까? 네, 지금 들렸다 안 들렸다 합니다. 네. 지금 이게 제가 계속 화면이 이게 꺼졌다가 이게 지금은 좀 잘 들리고 그렇습니까? 화면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게 네, 불안. 지금 화면은 괜찮은데 네. 소리는 이제 지금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만. 잘 네. 들립니다, 이제. 예. 네, 지금은 잘 들립니다. 가깝게 당겨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보면 당시로서는 굉장히 장수하신 분이고 있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허씨인데 우리 여기 지금 성산리에도 허씨가 있고 큰 허씨, 우리가 크게 허씨가 원래는 김해 허씨 하나만 있는데 이 허씨가 중간에 가장 유명한 신분은 뭐 허균이 되겠죠. 허균. 허균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허균의 직계 후손은 아니지만은 여기 보면은 허균의 아버지가 허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분인데 허엽인데 허엽의 10대 손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허전의 아버지가 허성입니다. 허성 장남. 이 허성의 동생이 허봉입니다. 허봉의 동생이 허균이고 허균의 동생이 허난설은, 허균과 허난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허균은 정치적으로는 북인입니다. 즉 남행제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화담 서경덕의 문인인데 굉장히 남행 조직파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결국 명성을 누리지 못하고 그 형제간들도 흑윤으로 인해서 굉장히 참화를 많이 겪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되겠고 정치적 아버지인 허엽은 남양조식의 문인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전을 우리가 중대하게 봐야 될 것은 이분의 중시조가 다 남양조식 선생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엽은 남양조식의 문인록에 종류했다라고 서로 사귀었다. 뭐 그진 친구 겸 스승으로 삼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아들 두 사람 허성과 허봉은 남양조식의 제자로 명백히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허성 즉 허전의 구대조 할아버지인 허성은 남명조식의 제자다. 그러면은 허전이 왜 남명조식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남명 가문의 혈통하고 굉장히 생겨내가 있을 때는 남명조식이나 그다음에 남명학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대부분은 역도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명조식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당시까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김덕한 교수님, 김덕한 교수님, 네네. 지금 계속 끊어졌다 이었다 하는데, 휴대폰으로 바꿔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 뭐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건데요. 저도 잘 안 들리는데, 네. 계속 단속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강의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 휴대폰으로 바꿔가지고 하면은 아마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게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이게 중간에 계속 끊어지는 소리가 저한테도 계속 들립니다. 예. 휴대폰 카톡에 깔렸으면 거기서 하면 일단은 불편하더라도 잘 연결될 건데.
네, 지금 소리 들립니까? 울리죠? 안 들립니까? 약간 울리신 건데. 두 개 중에 하나는 꺼야 됩니다, 소리를. 소리 껐는데. 잠깐만. PC 김덕환 교수님 PC에 그 오디오를 끄고 그냥 뭡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아, 오디오를 껐어요. 예, PC 오디오를 끄고 그다음에 예, 아주 잘 들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괜찮습니까? 이제는? 예, 잘 들립니다. 예. 아, 네. 예, 지금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예, 예, 잘 들립니다. 이게 지금 화면도 그러고 좀 그러고 있네. 자, 그럼 다시 간단히 앞에서부터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허전이라고 하는 인물의 가문 자체가 남명조식 학파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허전의 10대조 할아버지 허엽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분이 남명조식의 제자이면서 버스로서 지냈다고 기록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분의 아들인 허성, 허봉, 허균, 허난설은 있는데 허균은 화담 서경덕의 제자로 들어갔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남명학파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허균, 허난설까지는 잘 아는데 실제로 이 남명에서 중요한 허성, 허복은 우리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두 사람들도 허균 못지않게 당대의 최고의 문장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인물들입니다. 2조 참판, 2조 판서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유명한 분들인데 허성과 허봉 이분들도 다 남명 조식의 제자로 문인록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허전의 10대조인 허엽, 9대조인 허성, 9대조의 동생인 허봉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남명조식의 문인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인 허균이 나중에 영모죄로 처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집안 자체가 역도의 집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우리는 남명의 제자라라고 말할 수가 없었고 그것은 허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명조식의 수제자인 내암 정인홍이 1908년에 신원회복이 됩니다. 1908년에 신원회복이 되어서 그때부터 남명과 내암 정인홍을 드러내놓고 이제 선양을 할 수 있었는데 1910년에 국치를 당하다 보니까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개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 그 다음에 현대사가 오다 보니까 현대에 이르러서 남명조식과 그 학파들이 완벽하게 신원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대가 끝나버렸다.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허전은 그랬기 때문에 남명학파에 가서 공부는 할 수가 없었고 남명학파들이 이 진주 지역에서는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만은 하려 황덕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하려 황덕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성호 이익의 제자인 수남 안정복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성호 이익의 손자 제자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자의 제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앞번에 성호 이익도 대단히 남명조식과 그 다음에 우리 기업가 정신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는데 이 허전은 바로 남명조식 성호 이익을 계승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 와서 어떤 성호 이익과 안정복의 이런 실학 사상을 받아들여서 학문적으로도 근세 실학을 종합하고 또 좀 더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더 유명한 다산 정양용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비해서 좀 덜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고 사실 3세 때에 보면은 벌써 저서들이 굉장히 많은 저서를 짓게 되는데 천지변, 제이설, 상위고 이런 저수를 남깁니다. 이 천지변은 보면은 이미 이제 지구와 우주의 구조라든지 지구가 이 둥근을 다는 사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글로서 남기고 제이설, 천재지변에 관한 것에 대한 기록도 남기는데 조금 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금이 좀 부도덕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위고에서는 우리나라 역법, 그 다음 별자리, 별의 종류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쭉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은 주로 쭉 이 사람이 했던 그 벼슬과 관계되는 것인데 쭉 64세까지 보통 64세 살 때 되면 보통 사람들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 이분은 뒤늦게 이제 성공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래서 보면 주로 벼슬을 보면은 성균관, 전적, 홍문관, 교리, 홍문관, 그 다음에 성정원, 사관원 주로 이제 이런 쪽에 벼슬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선조들 중에서 벼슬하는 분들 중에서 이분이
뭐 청렴결백하다, 우리가 선비라고 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벼슬을 보면 압니다. 3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 분을 우리는 선비다, 청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3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홍문관입니다. 홍문관은 학문으로서 뛰어나야 됩니다. 나중에 구연호도 홍문관 교리를 맡게 되는데 홍문관에 들어갔다, 당대 최고의 학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관원에 들어갔다, 굉장히 정직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왕에게 직언을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헌부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같으면 검찰입니다.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요 세 가지를 우리는 3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에 들어간 사람을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우리는 청백리 또는 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전은 이런 벼슬을 다 역임을 하고, 저술도 많은 저술을 남겨서 예학에도 상당히 밝아서 가장 유명한 책은 사의라는 선비들의 예법을 적은 사의라는 책을 64세 때 남기게 됐습니다. 실학과 관계해서는 중요한 것은 수전록이라든지 종로록. 수전록은 이제 서양 문화를 소개한 것입니다. 서양 종교, 교육제도, 풍습,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것이고, 종료록은 한자로 보면 요임금을 숭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임금 시대 때와 같은 태평성세를 어떻게 하면 이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성인군자를 만들 것인가, 성인군주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수록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허전이 이 활동할 당시에 중요한, 우리 진주에서는 진주 밀란이라고도 하는 진주 농민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주 농민항쟁,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진주 농민항쟁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단성에서 농민항쟁이 먼저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성과 진주를 거쳐서 나중에 이게 동학농민운동으로 확대가 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허전이 자기 제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고 왜 농민들이 이렇게 수탈당하고 왜 농민들이 불만이 쌓이고 왜 여기서 밀란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대책을, 삼정책이다라고 하는 대책을 올려서 정치적 개혁이 없이는 농민들이 피폐 속에서 다 이렇게 굶주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8세 때에 김해에 내려와서 3년간 김해 부사를 역임을 하게 됩니다. 허전이 김해 부사를 역임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경상도로 내려와서 요 경상, 우리 서부 경남, 특히 경상남도 지역의 제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허전은 경기도 사람입니다. 경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경상도 내려와서 인연을 가질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김해 부사를 역임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기 거처가 공여당인데 거처를 개방해서 그 지역에 그 당시에 남양학파가 몰락을 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학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전이 김해 부사로 왔다라는 소리도 듣고 이 진주 부근의 모든 선비들이 허전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왜 허전에게 달려가는가? 남양학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분에게 기꺼이 달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요 서부 경남의 학자라고 하는 학자들은 다 허전에게 달려가서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허전은 김해에 있는 신산서원, 남명 조식 선생을 모시고 있는 제양을 드리는 곳이죠. 신산서원 원장을 맡으면서 그 김해를 비롯해서 그 김해를 찾아오는 제자들을 다 받아들여서 양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중앙으로 올라가서 예문관 제약, 또 홍문관 제약 등을 역임하다가 85세 때에 한성부 판이금 부사를 역임을 하고 90세 86년에 정일품 숭록대부에 올라서 이제 퇴직을 하고 자기 거처에서 이제 불건당인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허전의 제자 중에서 허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자기 스승의 학문의 뿌리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 태계 이황 선생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남명조식 선생을 말할 수가 없고, 성제 허전은 남명조식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누가 봐도 다 알기 때문에 제자들은 우리는 남명계열이 아니고 일부러 태계계열이다라고 이렇게 내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진주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집안이 많았습니다. 남명학파의 후손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태계학파와 혼인을 맺는다든지 문집에서 또는 족보에서 남명과 관계되는 기록들을 삭제를 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허전의 제자인 허군이 굳이 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태계 이황의 제자를 강조했다. 우리는 학맥이 정맥이다. 오해하지 마라.
우리 남맹학파가 아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계 이항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강정구, 미수허목, 성호이익, 수남 안정복, 화려 황덕길로 이어지는 한국 유학의 정맥을 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한강정구가 중요한 인물이라 그랬죠. 한강정구는 태계 이항의 제자이면서 남맹조식의 제자입니다. 태계 이항을 빼면은 남맹조식, 한강정구, 미수허목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실학이 발생을 했는데 이 실학자들은 태계 이항의 이론적 승리학보다는 실학은 실천 중심이기 때문에 한강정구 이하로부터 받아들인 그다음 성호 이익에서 나타나는 실학적 사상은 퇴계적보다는 남맹적 사상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많은 남맹학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전은 실제로도 우리나라 선현들 가운데서 남맹조식을 최고의 인물로 추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다하고 만세에 걸쳐 우뚝 서서 홀로 그 뜻을 행한 사람으로는 동방에 오직 남명조식 선생 한 사람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남명 선생을 높게 평가하고 삼천제에 둘러서 경의 두 글자를 얻어서 돌아오니까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남명 선생을 배알하고 온 것을 보고 자기 만족감에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사림을 대표해서 남명조식 선생을 성균관 문묘에 종사해달라는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명조식 선생은 아내 공자의 제자인 안년의 버금가고 동방의 큰 유학자인데 그리고 우리 유림의 사표가 된다. 이런 사람은 오직 조식 선생밖에 없는데 왜 아직까지 문묘에 종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강력하게 문묘 종사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9세기에 우리 경남 지역에 강우 지역에 내려와서 우리가 강우 지역 하는 것은 낙동강 우측 지역.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낙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 강좌, 강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경상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경주와 상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논리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합쳐서 경상도라고 이야기하면은 경주도 경상북도, 상주도 경상북도, 경남은 없습니다. 좀 서운하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옛날에는 남북으로 가르지 않고 동서로 갈라놨기 때문에 경상좌도, 경상우도로 나눴습니다. 경주는 경상좌도, 상주는 경상우도입니다. 그래서 좌도의 경주, 우도의 상주를 합쳐서 경상도라고 하게 되었는데 상주로부터 시작해서 고령, 성주, 대구, 현풍 여기까지가 전부 다 경상우도 항맥이 같다. 학도로 보면은 남맹학파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또 강우 지역의 상촌 사회를 부활시켰다. 그러니까 남맹학파가 몰락을 하고 되니까 요 경남 지역에는 수령들이 내려와도 반남맹학파들이 전부 다 수령으로 내려오잖아요. 왜? 진압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언제 또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반남맹학파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통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탈하는 정도가 심하겠죠. 굉장히 압박의 강도가 심했다. 그래서 성계여전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미 수령들이 와서 도둑놈들이 여기 와서 해먹을 거 다 해먹구나. 그래서 너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져라. 그래서 향촌 사회를 유림들이 스스로 향약을 다시 부활시켜서 자체적으로 질서를 잡아가고 지역 발전을 자체적으로 시키는 그런 교육들을 김해에 있으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촌 사회를 부활시키고 향촌 사회의 조직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유학을 진행시키고 지역 발전을 도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약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뭐 도덕 시간에 옛날에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만은 뭐 효제 충신을 강조하고 덕업 상권도 중시하고 환난상률, 뭐 과실상규, 예격속상규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두 번째 덕업 상권에 있어서 성계허전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이 실학자답게 농사와 산업에 힘써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있는 너희들은 중앙으로 벼슬길이 막혀 있으니까 대신에 농사와 산업에 힘써라. 대신에 너무 재물 밝히지 마라. 재물에 구애받지 말고. 그 다음에 나무도 심고 가축을 기르고 이렇게 하면서 조세도 잘 납부하고 솔선수범해서 이 지역을 안정되게 잘 다스리라.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3년 동안 김해에 있으면서 많은 제자, 100명 이상의 제자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을 뿐만 아니라 남해학풍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계기를 삼았습니다. 이때 찾아온 제자가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더 많은 제자들이 허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 가서 김해에 가서 이 진주 사람들은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출장 강의도 나왔습니다. 단성에 가면은 완계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서원인데 제가 이거 2달 전에 한번 다녀왔는데 굉장히 완계서원도 경치도 좋은 곳에 아주 조용하면서도 아늑하고 아주 공부하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기회 되신 분들 혹시 산청에 내려오시면은 산천제만 가시지 마시고 가시는 길에 완계서원 꼭 한번 들러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허전은 여기 완계서원에 와서 진주 산청 지역 제자들을 거기서 특강을 시행을 해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또 각별히 정을 많이 쏟았습니다. 이때의 요 지역에서 산청 지역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박시복, 김인섭, 권인도 이런 사람인데 지난 시간에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단성밀란을 일으킨 주인공이 바로 요 김인섭 이런 분들이 의식이 깨어나서 이제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의 주권을 찾는 행위들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허전이 이제 여기 내려옴으로 해서 허전의 학맥은 영남 학파에서 이진상 학파, 노사 기전진 학맥과 더불어서 3대 학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주로 이 강우 지역이라고는 했습니다만은 허전의 제자들은 주로 진주 산청 지역에 집중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문인록에 올라 있는 사람이 총 514명이 올라 있는데 그 중에서 강우 지역 사람들이 354명, 약 70%를 차지합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하만 제일 많습니다. 하만, 김해, 단성, 진주, 고성, 합천 3가, 함양, 의령 다 이 지역이 굉장히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아서 서부 경남 지역의 학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의 문인록도 산청에서 발간하게 되고 허전 선생의 문집도 산청에서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제 문집도 산청 여택당에서 제자인 박시복 등에 의해서 총 33권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허전의 문집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번역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제자에게 요 허전을 박사학위 지금 논문 과제를 주어서 논문을 준비시켜 놨는데 한 2, 3년 안에 허전과 관련된 학위 논문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학자들은 박시복, 김인섭, 조승엽, 노상익, 노상직, 허훈, 이남규, 노은규 이런 사람을 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건기남인의 실학학풍을 결성했다. 건기남인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살고 있는 남인은 태계의 제자들인데 원래 태계의 제자였거나 북인 남명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남명의 제자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경상도에 사는 경기도에 사는 남인이다. 일부는 상당히 퇴계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분이 나산 정약용, 아까 성호 이익 이런 분들을 다 건기남인 여기에서 실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서부 경남 지역의 허전의 제자들은 건기남인의 실학학풍을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고 경학과 예학 위에도 민생과 부국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나라 이런 시대에 선비가 가져야 할 시대 정신을 지녔다. 무슨 말이냐면 의병 활동이라든지 독립운동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제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 제자들 앞부분은 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규 잘 알다시피 효성 창업주 조홍제의 종조부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조정규 이분이 허전의 제자입니다. 허민 김해 허신데 허술의 손자 허독립의 9대 종손입니다.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김해 허시 부분도 우리가 지금까지 허독립, 허국주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분들이 남양조식 학파와 어떻게 연계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구연호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도 함께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김해 허시 지금 진주 지수 성산리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남명학파와 연관될 수 있는가 이것도 제가 거의 한 70% 이상의 자료를 찾아놨기 때문에 조금만 보완한다면은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독립의 9대 종손인 이 허술이라는 사람이 허술과 허민 허술은 7대 종손이고 허독립의 허민은 9대 종손인데 이 두 사람 다 남명조식 선생의 문묘 종사를 청원합니다. 즉 남명학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던 효주 허만정도 허독립의 9대 손이고
그다음에 아까 요 허민도 자기 집안 동생 족제가 됩니다. 집안 동생이 됩니다. 약간 한 3종은 좀 어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마을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주 허만정이나 그다음 지신정 허주는 직접 허전의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그 주변 자기 집안 사람들은 다 남명하파로서 문인록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잘 아시는 이홍서공, 이병철 회장의 조부 되시죠. 허전의 제자입니다. 이것도 다음 기회에 뭐 이쪽은 많이 연구가 돼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충분히 재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 단계가 많이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 빠져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시간이 되면은 복원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인 구연호는 LG 창업주 구인회의 조부가 됩니다. 이 구연호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가장 LG 그룹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구연호는 홍문관 교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사의 하나인 홍문관 교리를 했다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경지까지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손자 구인회를 17세 때까지 직접 가르쳤다. 허근수 교수님이 쓴 논문에는 15세 때까지 가르쳤다고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인회가 15세 때 서울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17살 때까지 다시 성산대에 있기 때문에 저는 17세 때까지 그 영향은 계속 받았다 해서 2년을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연호가 지금까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양지에는 허전의 제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제자인지는 알려져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구연호 선생의 문집인 만해유고에서 성재허전 선생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편집글을 발견을 하게 됐고, 이 글에서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여러 번 문화에 가서 뵙고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 명백하게 직접 쓰신 글이 선생님에게 제가 가르침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많이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연호는 명백히 성재허전의 제자이고 허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이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로서 간략하게 한번 최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설명의 목적은 구인의 가문이 어떻게 남명조식과 관계가 되는가.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여기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관계되는가. 세 개의 집안이 있습니다. 구순이라는 집안이 하나 있고, 이게 능성구시. 제 여기 지금 화살표 가는 여기 보이시죠? 마우스. 제일 밑에 아래에 중앙에 구연호입니다. 요 구연호 아들이 구제서의 아들이 구인회 이렇게 되겠죠. 구연호 이렇게를 쭉 따라서 올라가면은 제가 약간 회색으로 칠해져 가지고 있는 요 노선을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구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 구순 하는 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으로부터 구연호가 내려 남명학파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첫 번째. 구시와 관계가 없더라도 외가나 처가를 통해서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두 집안이 있습니다. 똑같은 허씨인데 하나는 허엽, 하나는 허국주 집안입니다. 허엽은 양천 허씨, 아까 말씀드렸죠. 허국주는 김해 허씨. 여기는 김해 성산리에 살고 있는 집안, 여기는 경기도에 거처를 둔 허균 집안입니다. 그죠? 자, 여기 허엽의 후손, 허엽의 아들이 큰아들이 허봉, 허봉의 아들이 허채, 허채의 아들이 허회, 허회의 아들이 허량, 허량의 딸과 구연호의 8대조 구문유하고 결혼합니다. 사돈이 됩니다. 즉 능성구시 구연호의 7대조, 8대조에 이르게 되면은 허균 집안과 혼사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구문유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갔어요. 일찍 돌아갔어요. 둘째 부인이 되면서 자녀 교육을 이 엄마가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 아들인 구반, 이 구반이 김해 성산리의 입향조입니다. 김해에서 지수에서 틀을 잡은 입향조인데 이 구반의 엄마가 허엽의 후손이다. 즉 남명학파의 후손이다. 쉽게 이야기하려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시는 남명학파와 혼맥을 통해서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해에 있는 허씨들은 허동립이가 여기 있죠. 허동립의 아들인 허만과 허서가 남명의 문인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허동립과 허국주만 가지고 이야기를 푸니까 남명학파와 연관이 잘 안 됐는데 바로 그 아들인 허만, 허서 두 사람이 남명의 문인으로 남명학파의 문인으로 문인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허만의 아들인 허윤이고
그 허윤의 딸이 구반과 결혼을 합니다. 즉 구반, 지수로 내려온 이 구반은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하면은 허독립의 정손녀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허독립의 정손녀. 허독립의 정손녀와 결혼하는 즉 마찬가지로 김해에 있던 남명하파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혼인을 통해서 남명하파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팔대주 구문여가 양천허씨 남명하파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반, 지수에 내려온 구반은 김해허씨 남명하파와 결혼을 해서 맥을 이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집안들 중에서 보면 구씨들 중에서는 구정현의 손자 구석주가 덕천서원 원장을 지냅니다. 약간 구정현 하면은 구연호하고는 촌수는 약간 멉니다만은 지수에 같이 내려와 가지고 있는 집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씨 집안들이 대부분 무인으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무인을 활동하지 않고 문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남명하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천서원 원장을 지냈다. 이거는 남명하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 덕천서원은 남명조식을 모신 서원이고 여기는 남명하파의 산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구연호의 정조부 구석채와 그 동생 구석비는 효우 행의로 명망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의, 의를 행하였다. 이 집안은 굉장히 의를 중시했다. 라고 해서 남명사상의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가 쪽을 보면은, 처가 쪽을 보면은 김해허씨, 아까 말씀드렸죠. 허서, 여기에 허독립의 아들, 허만과 허서, 남명하파 문인 하홍도 하다랑과 교유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허만은 천서원 원생록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남명학파 제자로 이름이 올라 있고, 그 아들인 허윤 이 사람은 구반의 장인어른입니다. 지수로 내려온 구씨의 장인어른 허윤은 동당 김우홍 집안과 사돈을 맺습니다. 동당 김우홍 하면은 남명조식의 수제자 중에서 내암 정인홍, 동강 김우홍, 수단 태영경 이렇게 꼽게 되는데, 유명한 동강 김우홍의 정손자 김정익과 사돈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허함은 지금 허독립의 이쪽에 내려오는데, 요 허함은 역시 덕천서원 원임, 이는 원장입니다. 원장을 역임하고, 그 아들 허술이 덕천서원 원장을 역임을 하면서 조식의 문묘 동사를 청원하고, 그 손자 허민이 성계허전의 문인입니다. 그러면서 구연호와 동문생이다. 같은 제자다. 이 말이 되겠죠? 같은 제자다. 자, 그래서 능성구씨, 즉 구연호, 구인회의 할아버지 구연호로 이어지는 요 구씨 집안과 김해허씨와 양천허씨 두 집안 간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체 집안에서도 남명학을 개성을 하고 있고, 외가를 통해서, 처가를 통해서도 남명학을 개성하고 있고, 혼인을 할 때에 철저하게 남명학파 사람들과 계속해서 기회만 되면은 혼맥을 맺으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요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놓고 볼 때는, 자, 허전의 제자이기 때문에 허전은 가문적으로도 아까 허엽, 허성, 남명조식 집안이고, 학문적으로는 조식의 제자인 정구, 허목, 이익, 안정복, 한덕길, 허전, 요 제자가 구연호, 요 제자가 구인회, 손자 제자죠. 이렇게 학맥도 함께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외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학통을 통해서도 전부 다 남명학과 깊게 인연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구연호 자신은 내가 남명학 제자다, 남명학파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전의 제자도 그분도 허전을 세계 이항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히 남명을 내세울 수 없었다. 역도로 몰릴까 봐서, 이단으로 몰릴까 싶어서 그랬던 것이죠. 제가 이번에 찾은 기록 중에 하나, 구연호가 자기 선조 7대조인 구엄과 8대조인 구문유와 구엄 두 사람의 문집을, 그 사람들은 다 경기도 사람인데도 내려오고 나서 구연호가 문집을 발간합니다. 지수에서 발간하는데, 이 문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정자를 만드는데, 그 정자가 창강정사입니다. 창강정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문집을 발행하면서 창강정사 기문을 씁니다. 기문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이 이렇게 납니다. 왜 나는 우리 선조의 문집을 간행하는 요 정자의 이름을 창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가?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느꼈는데, 창강은 강 이름입니다. 지수를 흐르고 있는 남강의 강줄기를 창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강은 우리 지수 뒤로 흐르고 있는 남강 줄기인 이 창강은 남계와 덕천에서 발원하여 진주에 이르러 합류하여 남강이 되고, 다시 동쪽으로 흘러 염천강이 되었는데,
성산, 지수 성산의 뒤쪽을 안고 돌아서 정자와는 거리가 1후는 요 이정표 한 개 거리입니다. 옛날에는 한 10리마다 이정표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뭐 4km 정도 되겠죠. 여기에 염창강이 있는데 요 염창강을 남강의 다른 이름인데 이 창강을 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창강의 발원지는 남계와 덕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에 남강의 발원지는 어디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남강의 발원지는 덕유산과 지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강은 두 군데서 발원합니다. 하나는 덕유산, 하나는 지리산. 구연호는 왜 자기 집 앞으로 이러고 있는 남강의 줄기인 그 창강의 발원지가 덕유산과 지리산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남계와 덕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남계는 함양 앞으로 흘러가는 계곡 이름을 남계라 그러고 거기에 남계서원이 있습니다. 남계서원은 누구를 모시느냐? 일두 정려창 선생을 모시고 있습니다. 동방 오현의 한 사람. 남명조식 선생이 극도로 존경했던 분. 하동에 가면은 공부하셨던 악양정이 있죠. 덕천에서 발현했다. 덕천은 덕산 앞으로 흘러가는 지리산, 덕산 산천제 앞으로 흘러가는 강이 덕천입니다. 그리고 남명조식 선생을 모신 서원 이름이 덕천서원입니다. 우리 창강정사, 나의 창강정사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서 일두 정려창의 정신과 남명조식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나는 창강정사를 지었고 이 정신이 깃든 우리 할아버지들의 문집을 나는 여기서 발간한다. 라고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덕천과 남계 이것을 남명조식과 일두 정려창 이 정신을 내가 잊고 있다. 직접적으로 남명조식을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예선비들은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인용이 되고 있는 구연호가 후손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남겼던 가훈들 보면은 LG의 사훈하고 상당히 여기서 많이 힌트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빨간색 흰 부분만 금수함으로 집안을 다스리고 경어로 몸을 닦아라. 경어로 몸을 닦아라. 이는 남명조식의 경의 사상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덕을 좋아하기를 책을 좋아하듯 하고 악을 보면 피하라. 끓는 물을 보듯이 피하라. 그 다음에 형제간과 종족 사이는 서로 좋아뿐 따지지 마라. LG에서 내세우는 인화경영, 인화단계의 그 경영정신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대의 훈계를 삼가 이어서 바르게 할 뿐 변하지 말라. 내 이 가르침을 절대 잊지 말고 대대로 물려주어라. 이렇게 가문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훈에는 남아있지 않지만은 이 문집을 구연호의 문집을 정리한 분이 구연호의 아들 구제서 구인의 회장의 아버지 되는데 이 구제서가 구연호의 문집을 정리를 하고 자기 아버지의 일대기를 적었습니다. 이것을 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행장이라고 하는데 제3의 인물, 다른 집안의 사람의 일대기를 적어줄 때는 행장이라 그러고 자기 집안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일대기를 적을 때는 가장이라 그럽니다. 이 가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구제서가 직접 쓴 내용입니다. 문집에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일이 선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익과 욕심을 숭상하기 때문이다. 이익과 손해가 닥쳐올 때 너는 그것이 의인지 불의인지를 명확히 분별하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명확히 분별하고 그것을 취할지 버릴지를 결단해라. 결단해라. 외단자의 결단하라. 의지 아닌지 결단하라. 남명조식의 말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 앞에 가운에서 경으로서 몸을 닦아라. 이거는 남명조식의 내명자경. 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것은 경으로서 알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취할지 버릴지를 결단하는데 의에 맞는지 불의인지를 밝혀라. 외단자의. 밖으로 결단하는 것은 의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고 결정하라. 그래서 저는 이 두 문장을 봐서 명백하게 남명조식의 경의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구연호 그 아들 구제서. 그리고 이것이 구인회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인회 회장의 동생인 구평회 회장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는 창업 초기부터 오늘까지 인화단결이라는 말이 분물적인 하나의 사시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말의 시원을 캐보면 사시 또는 사훈이기 이전에 구교리 집안의 가훈이다. 구교리는 구연호의 집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가훈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남명조식의 경의사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했기 때문에 구인회 회장은 1955년에 할아버지 만회 구연호의 문집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간하면서 우리 요 구연호 할아버지의 정신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후손의 길이길이 물려주자 이런 말들. 그 다음에 한문으로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아들인 구자경 회장이 국역본을 쓰게 됩니다. 국역본을 쓰면서도 이것이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후손들이 모르겠다. 그래서 이 정신을 바로 읽려면은 한글 번역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번역본을 만들어서 길이길이 우리 후손이 100년, 1000년 미래를 이어가도록 요 정신을 우리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LG그룹의 사훈으로서 길이길이 이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연호의 또 호가 만회라는 걸 쓰고 있는데 만회는 너를 만자에다 후회할 해자를 쓰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은 늦게 후회한다. 후회한다는 말은 여기서 무엇이 있는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후회한다. 왜? 인생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만회는 때늦은 후회인데 뒤늦게 깨우쳤다. 무엇을 깨우쳤다는 말이겠습니까? 저는 남명조식 선생의 가르침을 깨우쳤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구연호가 허전의 제자라고 했는데 허전이 김해에 3년간 내려와가지고 있을 때에 구연호의 나이는 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에서 허전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구연호는 너무 어렸어요. 제자가 될 수가 없었겠죠. 허전이 마침 오래 사는 덕택에 허전이 90세에 돌아가셨는데 88세 무렵에 구연호가 과거에 급제해서 서울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나라가 시국이 어수선하고 탄관 오리들이 횡행하고 일제의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관리들이 덕실덕실하고 구연호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영의정에게도 편지를 쓰고 경상도 관찰사에게도 편지를 쓰고 지금 시국이 이게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영의정이니까 당신이 경상도 관찰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국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지 않느냐. 지금 나라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배설은 이때 홍문관 교리 학문적으로 높지만은 지금으로 시작하면은 약 정육품 6급 공무원 정도 됩니다. 국가직 6급 공무원인데 말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먹혀들지 않을 그런 신분이 되겠죠. 그렇게 하다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분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때에 서울에 허전이 돌아와서 만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연호는 이때에 허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략 구연호 나이 30대 초반, 허전이 80대 후반에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때 허전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남명조식 선생이 연구했던 경과 성에 대한 이론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웠다라고 되어가지고 있느냐면은 구연호는 편집글에서 선생님께 출처의 도리를 배웠다라고 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출처의 도리. 나아가야 되는지 물러나야 되는지. 그러니까 구연호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데 도대체 이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물으러 허전에게 갔던 겁니다. 그리고 허전은 답을 줬겠죠. 편집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구연호는 그 길로 낙향합니다. 사표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남명조식 선생이 생전에 벼슬을 할 수 없었던 이유, 주변의 간신배들이 덕실덕실하고 도대체 이것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물러나서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되겠다. 같은 마음으로 구연호는 내가 현직에 있어봐야 말단 관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럴 바에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더 학문에 정정해야 되겠다. 이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회.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호를 만회라고 하고 학문에 정직하게 되었는데 돌아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한일 병합이 일어나게 되면서 뭐 대승통곡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요 만해유고 문집에는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수도 그냥 조용히 뭐 지냈지만은 않았습니다. 같은 고향에 있는 지신정, 허준, 효주, 허만정과 더불어서 도통사라고 하는 사묘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은 옛날에 그 진양호 옆에 있었는데
진장호가 수몰되면서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느냐면은 완사로 옮겨 있습니다. 완사에 가면은 도통사라고 하는 서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자교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에 나라가 망국에 빠지게 되니까 우리 이 진주 지역에 있던 뜻있는 선비들이 모여서 우리는 공자를 중심으로 한 유교를 부활시켜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자. 이것은 중국의 캉웨이가 이제 공자교를 만들어서 공자교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것이 1910년, 1920년대 우리 진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기에 만해 구연호, 지신정, 허준, 제가 이번에 이 명단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신정, 허준, 표주, 헌만정까지. 그 다음에 아까 조홍재의 종조부, 조정규, 이분들이 전부 다 여기에 공자교 운동에 가담을 하고 거기에 전부 다 간부로 명부에 올라 있는 것을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향에 내려와서 그냥 조용히 있던 것이 아니라 이분들끼리 모여서 다시 어떻게 하면은 유교 중심의 사회 사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유교적 정신으로, 유교적 마인드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먹고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특히 구시 집안에 있었을 경우에는 남명조식 선생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LG그룹의 어떤 사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 경영 마인드라든지 기업가 정신이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학술 발표회 할 때마다 굉장히 뭐 심지어 황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너무 업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은 집안으로 내려오는 학문적 전통 그다음에 스승 제자로 이어지는 학통 그다음에 혼맥으로 이어지는 그 전통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철저하게 남명학파의 영향권 안에서 이분들은 관계를 맺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체로 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번 발표 이외에도 앞으로 또 이외에도 마찬가지로 삼성 가문이라든지 지천정 허중 가문, 지에서룹 그 가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조홍재 효성 가문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문과 혼맥 관계를 조사하면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덕환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몰랐던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밝히시고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남명 기업가 정신의 원류, 진주 K기업가 정신의 원류가 사실은 남명이라는 어떤 가설로부터 출발해서 상당히 초창기에는 한문학과 교수님들조차도 상당히 콧방귀를 끼고 무슨 그게 그거하고 연결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 발쪽 한 발씩 다가가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이런 상당히 그 관련성을 이제 밝혀내고 함으로써 사실은 이 진주를 중심으로 한 그 서부 경남 지금 강호 지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남명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었고. 특히 구인의 가문이나 조홍재, 이병철 가문은 이 남명학파의 상당한 일원이고 서로 혼맥을 통해서 서로 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제 잘 알게 됐습니다. 그 성산마을에 가면 제일 한가운데 있는 집이 창강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김덕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창강정에서 아마 그 많은 구시들이 구인회를 비롯해서 많은 구시들이 거기서 공부를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시들이 가장 먼저 거기에 정착한 자리가 바로 이 창강정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강에 대해서 김덕환 교수님 말씀을 듣고 이 창강이라는 것이 바로 그 남계와 남계 정일두 그 일두 정여창 선생의 남계와 남명 조식의 하여튼 뿌리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고 대단히 저도 오늘 상당히 기쁩니다. 알게 돼서. 혹시 그 우리 회원님들, 원우님들 어떤 질문할 사항이나 또는 뭐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일두 정여창 선생의 후손이 바로 이 허구연 해설위원의 모친이 바로 이 일두 정여창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산마을에 허구연 해설위원 집이 있거든요. 이번에 시에 기부를 하셔가지고 거기를 새로 리모델링해서 성산의 한옥
집을 한 채 더 지었습니다. 그리고 야구 관련된 어떤 조그마한 미니 박물관도 허구현 해설위원이 내셔가지고 또 하고 상당히 허구현 해설위원이 이제 성산마을 출신이고 허씨 집안 사실은 뭐 그런 뭐 기업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분도 상당히 그 기업가 정신이 투철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일도 정여창은 함양 쪽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 여기에 정여창 직계 후손이 우리 정인영 대표인데 이거 아까 정인영 대표님 어디 가셨습니까? 지난번에 예, 네. 예, 좀 예. 그게 허우연 대표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허우연 씨하고도? 허구인 모친이 개팽댁이라 해서 일두 정일창 선생의 그렇구나. 후손입니다. 예. 네. 아마 뭐 우리는- 족보로 따지면 우리 정인영 대표하고 뭐 가까운 사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 예. 그렇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명 선생이 일두 선생을 대단히 존경하고 일두 선생에게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일두 선생을 존경하고 일두 선생을 따르겠다는 그런 내용들도 글이 있거든요. 보면 그런 걸로 볼 때 그렇죠. 네. 예, 상당히 그 정신적인 지주로서 상당히 하나의 중요한 뿌리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하여튼 오늘 우리 이 강의는 우리 남명 아카데미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희미했던 남명과 우리 K 기업가들 간의 고리가 좀 단단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남명 아카데미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연구를 한 사람들한테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들한테 영웅을 만들어 주는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 우리 김덕한 교수님을 우리 남명 아카데미 이기수료식 때 꼭 최우수 연구자상을 주자 이렇게 제가 긴급 동의 드립니다. 네. 이거 송구합니다. 네. 긴급 동의입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 축하드립니다. 상당히 새로운 발견이고 이것이 만일 학계에서 이제 곧 그 경영 4K 투구를 해놓은 상태고 이것이 인정되면 상당히 그 학계에서도 큰 하나의 그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대단한 발견으로 보아집니다. 사실은. 네. 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덕현 교수님? 네, 네,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실학의 그 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한강 정구에서 허모, 그다음에 이익, 안정복 이렇게 내려오는 정약용, 황덕길, 정약용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계승되어 온 부분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계 이황 선생을 계승한 맥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 있고 또 우리 남명 아카데미에서 또 지난번에 그 발표를 해주신 거기서 그 회장님은 또 이제 남명 조식의 사상이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또 보면은 또 그 허전의 제자 허후는 또 이 태계 이황의 어떤 계승 이런 부분이 더 좀 더 영향력이 더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덕환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남명 조식 사상이 더 강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이제 나누어졌다기보다는 예. 세계 이항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지금까지의 학설입니다. 예. 근데 그러면 지금 왜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그게 학설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남명 조식의 그런 것들을 지금 거의 뭐 보니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사실 그런 것을 제대로 내가 남명 조식의 사상을 계승했다. 내가 남명의 제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네,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배운 내용은 지금까지 태계 이황 또 한계동원 율곡이 이제 결국 실학도 유학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이제 실학이 탄생되었다라고 교과서에서 기술이 쭉 지금까지 되어 왔고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명학 연구자들이 반론을 제기한 것이 최초로 제기한 것이 지난번에 우리 그 발표를 했었던 조평래 예, 예. 회장님, 조평래 회장님. 조평래 예, 예, 회장님이 예, 예. 상당히 빨리 쓰신 논문입니다. 1988년도 석사학위 논문이었어요. 아,
네, 예, 조평 회장님 1988년도 석사학위 논문 아직 남명학 연구소가 생기기 전에 당시에 지도 교수님이 오이양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남명 조직의 실학 사상을 처음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대진대학교 철학과 계시는 그 권인호 교수, 그때는 이제 우리 남명학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남명 조직의 사상에서 실학 사상이 더 싹트다라고 이제 권인호 교수,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건국대 신병주 교수, 이제 이런 분들이 이 연구를 통해서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에 이르러서 남명학 연구자들에게서는 그것이 이제 거의 저희들은 정설로서 잡아가는 과정이고, 그러나 여전히 회계학파, 율곡학파에서는 여전히 남명조식은 방어의 인물로 아직도 좀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그 한 가지만 좀 더 부가적으로 질문드리면 그 태계 이황 선생의 어떤 사상이 실학과 가장 밀접한 건가요? 그래서 그거는 밀접하다고 찾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단지 이제 태계의 제자가 한강정구고, 한강정구의 제자가 미수고, 미수 허목이고, 그 제자가 성호 이익이다. 이 예, 제자들이 태계의 학맥을 잇고 있다. 이걸 갖고 이제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태계 이황 선생이 주장하는 데서 실학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거의 없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명 조식 쪽에서 찾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 슬라이드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냥 전체 알아- 화면 예. 네, 슬라이드 닫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우수 교수님 그 통제가 됩니까? 예, 슬라이드 닫고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이 전체 화면을 문제를 예, 꼭 무슨 뭐 남명 조식과 이황 간의 이게 흑백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론은 예를 들자면 한강 정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론은 이황한테서 배웠고 실천은 한강 정부에게 배웠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한강정구는 뭐 이황 계열에만 있고 남명 조식계에서 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완해서 넣는 게 우리들의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허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성리학을 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황 공부 안 하고는 이 저 이 뭐 유학자로 인정받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덕환 교수님께서는 우리 대학에 또 오시기 전에 그 경북의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교에서 오랫동안 또 재직을 하셨고, 또 그쪽에 또 학문적인 조예가 상당히 있고, 그쪽에서 많은 활동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덕환 교수님께서는 경남, 경북, 특히 우리 강우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인 영남 학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뭐 상당히 우리가 그냥 한쪽에 너무 편입돼 있다 이런 말씀 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 여러 가지 경험과 여태까지 또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다 해서 너무 이게 막 여기다라고 또 얘기하는 것보다는 김덕환 교수님의 주장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많은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뭐 전국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명이나 태계와 같은 사실은 500년 전에 위대한 어떤 성리학자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 많은 기업인들의 어떤 하나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사실은 뭐 아무 그 철학의 베이스가 없이 그냥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구인회나 이병철이나 뭐 조홍재 이런 분들은 확고한 어떤 기업을 하기 이전부터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기업을 하셨고 또 나름대로의 의무감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업을 하는 뭐 우리 청소년 기업을 하고자 하거나 또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명확한 어떤 가치관을 심는데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아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요즘 여기에서 지금 네. 우리 유혜성 우리 저 회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네. 문자를 하나 보내셨어요. 보냈어요. 가봅시다. 네.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 진주에 있는 기업인들은 이미 알게 모르게 이런 창강정에서 한문을 배우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예, 역사로 남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근데, 이야기들이 꼭 좀 나중에 우리 어디서 언급되고 그죠?
사실 예. 우리 남명 아카데미가 해야 될 일들은 무슨 뭐 이론적으로 찾아내는 것보다 이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게 문화와 정신으로 흘러내려오고 있다. 뭐 예, 이런 게 좋습니다. 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성산 마을에 많은 사람들은 청강정에 가서 공부를 좀 한 번도 배우고 하셨던 모양이죠. 여승 회장님. 아, 예. 우리는 저 조기 교육을 받았죠. 음, 아, 네. 그러니까 구시들만 교육한 건 아니고요. 그게 아, 그 청강, 동네 예, 애들이 다 예. 아, 그, 청강정에 가서, 예,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이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예, 예, 조금은 그래도 여유 있는 집이 이제 그 봄, 가을로 곡식을 좀 내고, 예. 예, 그렇게 배웠죠. 예. 근데 회장님도 그 청강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셨죠? 예, 잘 모르다가 이제 오늘 이런 배경을 듣고 나니까, 예. 아, 그 참 좋은 자리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걸 이제서 알게 예, 되네요. 예. 저희들도 그냥 그 앞에 창강정도 가보고 그 염창나루, 염창강 예. 그냥 말만 염창강, 염창나루 뭐 얘기는 했지만 그것이 정확한 어원을 사실은 몰랐는데 음. 아마 이것은 구현호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그 난강을 갑자기 그 형이만 와서 염창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예. 이유도 아마 딱 깊은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명을 그런 걸 할 때도 그죠? 예. 우리 기수분들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아, 이거 미안합니다. 이게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예. 아, 하여튼 이번에는 이런데 우리 창강정도 한번 가보고 우리 관람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 지난번에 관람정, 네. 이런 데 한번 가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예, 네. 이렇게 가서 예, 좀 이렇게 이런 쪽에 기가 흐르고 있었구나. 공부하는 게 문화가 됐구나. 이런 것들도 하기 위해서 우리 최성년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하셨는데 2월 달 수료식 때는 모두 다 올 수 있도록 우리 김덕한 회장 교수님이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고 그죠? 네. 이게 바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던희 교수님 꼭 오셔야 되고 그죠? 네. 예. 하여튼 빨리 분위기 좀 만들어 참여하시는 가지고. 게, 네. 네, 교수님, 네. 참여하시는 게 네. 가장 훌륭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그게 남용 참여하시는 게. 기술입니다. 네. 네. 행동, 네. 예.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렇게 역할을 가지고 있고 학식을 음, 가지고 있어도 음, 참여해서 나누어주고 보여주는 게 음, 가장 훌륭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 학식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음. 일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교수님들이 연구하신 게 너무나 훌륭하시고 그래서 그때 꼭 뵙기를 바랍니다. 많이들 오십시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네. 예, 감사합니다. 마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저 한 가지 김덕한 교수님 강의를 아직 못 마치고 어, 있습니다. 예, 예. 네, 하세요. 네. 예, 제가 말씀 좀 네, 회장님. 하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 그 성리학 또는 뭐야 그 뭐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이래가지고 대견이 또는 뭐 이 성리학자들이 상당히 그 나라를 좀 어렵게 만든 그런 그 교육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이 남명 조식 선생님과 또 우리가 우리 세계적 글로벌 기업가들이 이 그 경영 철학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배운 것들이 좀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김덕기 교수님 말씀하신 태계 이황은 신라과 관계가 없다고 본인은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까지 배우기는 이제 대개 이황도 실제 학문을 실천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부를 잘 관리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김덕학 교수님 말씀이 좀 제가 이문스러워서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제일 아까 정리는 우리 김기찬 교수님 말씀해주신 형태가 이 정리가 사실은 제일 좋기는 한데 이제 예,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남명학파를 사실 학문적으로는 태계학파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남명학의 그런 점을 좀 이제는 정확하게 본질을 알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남명의 경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리학의 기본 사상이기 때문에 퇴계 이황 선생도 경을 중시하고 의를 중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대일 교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근무했던 경상북도 영주에 가면은 소수서원이 최초의 서원으로 있는데 그 소수서원 옆에 바로 그 경자 바위가 있습니다. 그거는 늘 그 서원에 들라드는 유생들이 경으로서 내 마음을 몸가짐으로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소수서원에 가면은 두 개의 그 숙소가 있는데 하나가 직방제입니다. 그 직방제가 바로 그 격리직내 의방회, 이것을 줄여서 직방제라고 이름을 벌써 소수서원에도 붙여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제 남명조식 선생뿐만 아니라 모든 유학자들이 그것을 강조하고 이제 이렇게 해왔던데, 다만 이제 남명조식 선생이 다른 분하고 좀 달랐던 것은 그 과정에서 의의 실천을 좀 더 중시했다. 이렇게 이제 아마 하는 것이 가장 제가 생각할 때에 맞지 않는가.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퇴계 이황 선생의 그 경사상이라든지 그다음 나머지 또 삶을 통해서 우리가 퇴계 이황 선생을 보더라도 굉장히 뭐 며느님한테 하셨던 거라든지 또 집안 가정을 경영하셨던 부분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비로서의 그러한 훌륭하신 자질들을 많이 보여주고 지금까지도 그 가문의 전통으로서 이렇게 이어오고 있고 그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남명조식 선생의 그동안에 부각되지 못하고 인정되지 못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맞아요. 네. 조금 더 강조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중간에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끼어들면 우리 방 교수님이 아쉬워하는 거하고 우리 김덕환 교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하고가 사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김우홍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 이황 쪽에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또 실제로 남명 조식 선생님한테서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편가르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이황 쪽에 이렇게 가 있으니까 우리 김덕환 교수님 같은 분이 있어야 좀 이 힘이 남행 조직 쪽으로 좀 올 수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박 예, 예, 교수님의 좋은 말씀. 의견을 제가 좋아합니다.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전에 제가 조직에 오기 전에 초등학교 교사를 할 때 온내 초등학교라고 태계 선생님이 태어나신 학교예요. 그 고장에 바로 한 2, 300m 안 돼서 태계 선생님 태어나신 곳이 이제 온내 초등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태계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또 제가 직접 가르치는 그 제자가 태계 선생님의 직계 후손이고 또 저그 우리 선배도 그 대학의 교수인데 태계 선생님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 들어왔었는데 이제 김덕환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전체적인 그 맥락은 압니다. 그럼요, 그 그럼요, 정부도 남명의 제자도 되고 이왕도 제자가 되고 그럼요. 그다음에 그 허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지? 네. 그래서 쭉 이어왔는데 또 그 퇴계 선생님도 경과 이를 제가 중시했다고 제가 배웠어요. 그랬는데 그 실학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 김종진 저 박사님이 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우홍 선생은 그러면 이황과의 관계하고 조식과의 관계도 한번 해주셔야 이렇게 아, 정리가 됩니다. 예, 뭐, 저는 뭐, 조사이지만 우리 김용웅 선생님 잘 모릅니다. 뭐, 물론 모른다는 거짓말이지만은, 조사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뭐 오늘 우리, 이, 김덕한 교수님 강의를 참 잘 들었고, 뭐, 이문을 제기할 정도로, 질문할 정도로 뭐, 이문된 사항이 없을 정도로 아주 소생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제가 특히 눈여겨뜨는 거는, 남맹 선생의 이 학통을 근교의 남인 계통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학통이 그 학문적인 요지가 성산마을의 기억과 가문에 전달됐는가 하는 걸 명쾌히 밝힌 점이 눈에 띄어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기억과 그 남명 사상이 K기억과 그 후대에 뭐 예를 들면 사원이라든지 가원에 어떻게 연결됐는가를 잘 설명을 들어서 이게 감명이 깊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어, 이 남명학이 정말로 근기 남인을 통해서 정말로 얼마나 전달됐는가 하는 그 의문이 있는 것이 아까 김 교수님 얘기가 그 방산동훈 선생이
성재 선생에 대한 뭐 글을 쓰면서 오늘 이렇게 되게만 강조하고 남명을 아주 빼버린 데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한 역사적인 맥락이 분명히 있는 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는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구연호 선생이 실제로 성재 선생의 제자로서 자기 에, 가문으로 경과 일을 그렇게 강조하셨다. 그것이 결국은 럭키 가문의 기업의 인하 단결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이 됐다는 건 이미 통상적인 우리가 알려져 있는 얘기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연결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두 관계 또 두 분의 관계 두 가지 관계뿐만 아니고 아까 반성식 교수님이 또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태계 선생과 남명 선생의 그 차이 관계를 뭐 진짜 그런 정도로 얘기해 주신다는 것은 상당히 학구적이고 아주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생각해 본 거 있었는데 남명 선생님이라고 무조건 실천만 하고 퇴계 선생이라고 무조건 이론만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싱 선수가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펀치라든지 모든 거는 다 똑같습니다. 다 같는데 다만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뭐 인파이팅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웃복싱을 잘하는 사람이 있듯이 최기희 선생은 이론적인 연구에 상당히 좀 더 한 발 더 나간 분이 있고 나간 점이 있고 남명 선생은 실천적인 부분에 조금 더 시중한 점이 강조된다는 거지요. 그 차이지. 두 분 다 경과 이의를 다 강조하셨고 모든 학자들은 기본적인 걸 다 하니까 이걸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있다 없다고 그렇게 치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사실 예를 들자면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 정신을 쓰면서 가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다 같은데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랬으면 사실 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어떻게 이 정신의 이 다르더라. 예를 들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황 선생이 이론적으로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인 거 맞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이황 선생은 어떻게 노비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말 인간적이었느냐 하는 측면에서 노비 문제를 어떻게 봤느냐. 사실 이순신도 노비 문제, 세종도 노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까지 가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가톨릭도 좋다, 프로테스탄트도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비슷하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좀 구분하는 쪽 당분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간 오늘 우리 김덕환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한 단락을 잘 밝혔고 그렇죠. 맞아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한 길을 하나 예, 만들어 가는 거죠. 네. 계속 쌓아 나가면은 우리 남미 아카데미가 아주 튼튼한 반석에 올라가라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황의 길만 있었고 이 남양의 길은 아직까지 끊어져 있었다고 한 것을 우리가 오솔길을 찾고 걸어가서 큰 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아니, 저는 사실 예. 그동안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역사책이라든지 조금만 뭐 역사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의 아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학이 퇴계 이황 선생의 영향력에서 거의 90% 이상, 100% 이렇게 계승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남명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도 많이 이게 좀 진실인가 묻혀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새롭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이동희 교수님이나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예. 예. 그럼 대충 제가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기 회장님만 전에 교수님 우리 수료식 이야기 한번 좀 예, 정리하면 예, 좋겠네요. 예. 수료식 한번 정리해 주시고 끝내시다네요. 그 수료식은 24일 날 내려오시면 팸투어를 하는데 그 예, 숙박을 내려오기로 하는데 이제 누구를 어떻게 내려오게 할 거냐 작전을 좀 사람들한테 수, 여기 물어보고 내려올 분이 정확하게 파악돼야 숙박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예. 이건희 쌤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이 지금 사람 여기 계신 오십니까? 분들은 네. 다 오실 것 박정 선생 같고 오십니까? 김지우 박사 예,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예.
빨리빨리 해서 출석 부르고 김성문 회장님도 계시네. 예. 오시죠. 네. 아마 다 오실 네. 것으로 예, 아까 예. 뭐 그래서 우리 최성현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다 좀 오실 많이 것으로 해서 믿고 일단은 저희들이 숙소를 갖다가 조금 미리 예약을 조금 해놓겠습니다 하고 아니, 숙소는 우리 저 진주시에서 거기를 주기로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네네네. 그러면은 진주시에서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네, 해가지고 예, 네, 숙소하고 차량 예. 네네. 아, 하여튼 그래야지 빨리 진행을 해야지 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은 그 오실 분 명단을 쭉 음, 다시 만드는 네. 참여 비참여 우리 방 예, 교수님께서 예, 예. 제가 그 참여 준비를, 어, 그냥 저 그걸 단체로 묻지 말고 예, 예.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예, 한번 방 교수님 힘드시더라도 좀 예. 해보시면 좋겠다 싶고 이 자리에서도 또 물어볼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물어봐가지고 계속 좀 여기 푸시해야 되네. 나오실 것으로 봐집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예. 예, 이도니 교수님 어떻게 오시죠? 아, 네, 저는 학술 위원장으로서 참석을 예. 하고요. 당연히 가야 네네. 학술은 저희가 2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네네. 5편의 논문을 발표하기로 섭외가 와, 됐습니다. 와, 이상입니다. 와,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유혜성 회장님 잘 뵙겠습니다. 네. 이번에 꼭 우리 용안을 한번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 예. 그래서 네. 오늘 뭐 조금의 뭐 논란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 사실은 뭐 태계와 남맹에 대해서는 뭐 누가 더 우위를 가린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남맹 아카데미가 갖는 의미가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분들의 어떤 사상적인 원류들을 이제 찾아봄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우리가 과거에는 예를 들면 남맹으로부터 쭉 내려온다 그러면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일반인들은 그게 그하고 연결된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김덕한 교수님께서 하신 그런 방법은 상당히 우리가 학문적으로 볼 때도 아주 좀 명확하고 또 이 좋은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이 계시면 한문학과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논문 한 편씩은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남명이나 태계나의 문제는 그 사실은 안동에도 마찬가지로 태계 기획가정신 아카데미를 또 우리를 벤치마킹해서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 기획가정신 수도를 안동에 벤치마킹을 사실은 우리 반성식 이사장님하고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 경주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 2006년인가에 영남인이라는 KBS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기업인, 글로벌 기업인을 가장 많이 배출한 것이 진주다. 그래서 약간 300명 이상 나왔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배출한 곳이 안동이다. 그래서 안동이 한 200명 정도 나왔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대부분 진주 출신이, 진주가 많지만은 실제로 뭐 풍산, 지금은 유진 회장님 같은 분은 또 유승용의 또 후예들이니까 사실은 태계의 그 영향을 받은 태계학의 그늘 아래서 이 한 그 가문의 후손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전체 기업인의 좀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뭐 100대 기업인 또는 500대 기업인을 놓고 쭉 가문을 조사해 보면은 아마 남명과 태계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남양하고 또 안동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려는 거는 안동과 진주 그리고 경주를 잇는 큰 하나의 그 기업가 정신문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아니, 글로벌 상품으로도 만드는 것이 이제 목적이듯이 조금 더 그런 경쟁을 계속 또 부추기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 김 기사장님께서 또 그쪽도 잘 닿는 분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뭐 태계 기업가 정신 아카데미를 또 만들어서 아, 우리 서로가 같이 그래서 교류하는 그런 거 것도 하면 안 좋을 것 되고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 우리 한국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우리 김구의 임시정부 만들었을 때 예산 60%된 사람이 우리 백선상인데 너 음, 좀 알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네. 좀 우리 알아야 우리가 저 기업을 방어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거고 물론 뭐 안동 또 우리 경주 채씨 뭐 이렇게 다 우리가 안고 가고 함께 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진주도 모르고 남명도 모르면서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해버리면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음. 역사를 찾아가서 가고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남명을 열심히 연구하고 같이 그래서 개성 결과를 정말 1000명을 봅시다. 만들어야 돼요. 1000명. 예. 곧 그래서 400명이 될 것 같은데 이동희 교수님 25명 채워주세요. 네. 진주에 한번 오보시고 나면 마음이 확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아니, 저도 가까운 열심히 하고 네. 싶은데요. 아직 저는 제 전공 분야에서 해야 될 영역이 너무 많아서 사실 여력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주변인들을 끌어들이기가 어렵고 그나마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끌어들이려고 했더니 이제 뭐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네, 괜찮습니다. 우리 저 김성한 저 사장님 혼자 지금 힘이 닿는 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다른 지금 모임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 총동창 회장 끝내고 나면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럼 감사합니다. 이제 회장님 마무리 멘트 네. 하십시오. 네, 하여튼 오늘 저 남명 아카데미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고리가 튼튼해진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저는 김덕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유해성 우리 회장님처럼 이런 실제로 우리가 자라면서 있었던 그 문화적인 이야기들이 좀 보태지고 하면은 굉장히 좀 더 우리 튼튼해지는 학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밤에도 좋은 밤이었습니다. 네, 김덕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주무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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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 수여식 그거는 제가 한번 공지도 하고 한번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제 지금부터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백산 거기 우리 안희재 선생 거기도 우리 지금 좀 찾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영웅을 몇 명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반성식 교수는 이미 영웅이시지만, 그죠? 사실 우리 영웅이 몇 번 좀 그래서 저는 나중에 경주 최씨도 사실 우리 백산 안희재를 통해서 백산상회를 통해서 좀 연결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성재 허전이 사실 들어오게 하는 데는 우리 저 오늘 같은 강의가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이런 상도 주고 그죠? 이렇게 좀 하도록 우리 박 교수님 늘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박대성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끝낼게요. 예, 김 회장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셔서 저희가 야, 열정이 대단하시다. 박 교수님 제가 감사합니다. 전화 한번 하려고 해도 진짜 바쁠 것 같아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요즘 자동차 때문에 바빠졌습니다. 네. 네. 오늘 저녁 때 저녁 식사하면서도 아이고 그 김기찬 회장님 진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신다고. 요즘 자동차 때도 주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감사합니다. 기업가 정신 때문에 앞으로 그렇습니다. 큰 역할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 박 교수님하고 같이 해서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네.